최근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으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요.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에 진출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운전면허를 땄어요. 아이오니 자율주행 택시가 그 시각 장애인을 태우고서 그 미국에서 시행하는 그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. 아이오니 5 자율주행 택시잖아요. 그러면 현대차 북미에서 사업하는 이쪽에 관련된 기업을 찾으시면 상당히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다. 거기서 그 밸류체인을 찾아보셔라. 인터배터리가 행사가 진행될 때에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관점들 어떤 포인트로 지금 바라봐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가장 화두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뭐 뉴스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류 시리즈 원통 배터리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. 그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원통 배터리에 대해서 선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, 그리고 이번에 그 배터리 산업협회에서 그 인터배터리 어워즈 2025 수상 내역을 발표를 했는데 10군데 정도 발표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LG 엔솔 배터리에서는 LG 엔솔과 삼성 SDI가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원통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엔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비라이프 케어라고 해서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그 전기차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하는 할 수 있도록 한 배터리 관리 서비스고, 그리고 그다음 받은 게 그 46 시리즈 원통형 셀과 CAS 솔루션. 그 CAS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팩 단위의 그 46 시리즈에 대한 그 안정성과 성능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그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46 시리즈 원통형 셀도 이렇게 수상을 했고, 그리고 삼성 SDI는 50A급 고출력 원통 배터리에 대해서 수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원통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이 좀 가장 많이 나와서 아마 이게 이제 최근에 먼저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쉬는 구간이 있겠지만은 지금 눌림을 잘 잡아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삼성 SDI가 현대차와의 뭐 로봇 협력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로봇이라 이런 것들 중요한 게 다 고출력이거든요. 근데 이제 NCA가 고출력이 좀 잘 맞아요. 그래서 이제 SDI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NCA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전동 공구라든가 그러니까 출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 좀 맞아서 아마 그 삼성 SDI의 그 배터리가 좀 로봇 시장과는 좀 잘 궁합이 좀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그리고 이제 그 엔솔에서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는 4680 쓰지만 업계에서는 대략 4695를 표준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. 효율이 가장 높다고 봐요. 그러니까 4680보다는 높이가 좀 더 높아야 된다 해서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공개 예정인 게 4680, 4695, 46120, 120까지 이제 그 높이가 이제 120cm까지 되는 걸로 120mm죠. 그 되는 것까지 해서 이걸 공개를 할 예정이고, 원통 46 시리즈가 기존의 2170 대비해서 뭐 출력이 뭐 에너지와 출력이 5배 이상 증가한다고 이제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CAS 솔루션이라는 게 그 배터리 모듈 팩 솔루션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이라든가 안정성 강화에 그 힘을 쓰는 거고, 그리고 좀 주목한 게 그 앱테라 모터스에서 그 태양광 전기차를 첫 전시를 한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배터리도 쓰고 태양광도 같이 쓰는 형태로. 이번에 그 인터배터리에서 소개가 네, 됐다. 소개가 나온다 그래요. 그래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팩을 동시 사용하니까 주행 거리가 되게 많이 늘겠죠. 그게 예전에 테슬라도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서 했었어요.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열 전파 차단 기술 그 노탭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최초 공개를 한다 그러고요.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열이 확산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, 그 전구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지난 인터배터리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 개발 현황, 27년도 상용화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, 현재 이제 고객사향으로 샘플을 공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서 좀 더 추가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셀트팩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각형 배터리 솔루션도 전시한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제 셀트팩은 사실 각형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도 좀 얘기를 할 것 같고, 또 재밌는 거는 자율주행 셔틀 로이가 전시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국내 국내 1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율주행 스타트업 A2G에서 개발했다고 하고요. 삼성 SDI 170 배터리 4,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자율주행 셔틀 요거 좀 들어가서 지금 자율주행 섹터도 전기차 맞물려서 최근에 예전에 제가 투자를 예전에는 한 3, 4년 전에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마땅한 기업이 많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쪽의 산업이 성장했을 때 많이 쓰이는 부품들 이런 쪽으로 찾았는데
그래서 이제 그러면 본업이 버텨주면서 자율주행 쪽의 산업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본업이 안 좋아지면서 그 자율주행 쪽 산업도 또 더디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래서 투자치 실패를 했었는데 최근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으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요.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에 진출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기술력으로 보면은 지금 테슬라 이게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테슬라가 지금 그 중국에 저기 자율주행 기술 그 서비스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모델 2 정도 되는 거라서 그 FSD랑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. FSD는 모델 그 레벨 한 3 정도 되는 거고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 하는 건 레벨 2인데 국내 기술력 현대차의 기술력은 레벨 4까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 기술력이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뭐 사이버캡 올해 한 6월 달 정도에 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자율주행 택시가 2023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.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그 모션안에서 하고 있었고 올해는 웨이모에서 100대 더 추가 또 운행 예정이라서 훨씬 앞서 있습니다. 이미 하고 있는데.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23년도부터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 버스 운행 중이에요. 이게 시범 사업을 넘어서 이미 민간 사업자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전국에 4개 노선이 있습니다. 그게 잘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미국은 25년 연말에나 이거를 테스트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더 훨씬 중국보다 많이 앞서 있는데 자꾸 중국이 자율주행이 더 우수하다 하는 얘기가 중국은 법기 오고 뭐고 그냥 막 하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법기가 워낙 엄하게 되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국에서 한 거고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땄어요. 아이오닉 자율주행 택시가 그 시각장애인을 태우고서 그 미국에서 시행하는 그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. 그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.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합격한 자율주행 차는 그 아이오닉 5 자율주행 택시밖에 없어요. 아직 테슬라도 못했고 중국 기업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율주행사 쪽 시장이 단순히 이런 그 상용차뿐만 아니라 일단 방산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방산 쪽에서 자율주행 물류라든가 요즘 배달도 자율주행 로봇이 또 배달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산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게 왜냐면 거기 레이더라든가 라이다 이런 센서를 많이 쓰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산으로 연결되고 그게 기본적으로 실적이 되면서 이제 그 자율주행 사업 글로 들어가는데 가장 아까 방금 앞서 있는 쪽이 아이오닉 5 자율주행 택시잖아요. 그러면 현대차와 어디랑 하죠? GM이랑 하죠. 여기서 북미에서 사업하는 쪽 이쪽에 관련된 기업을 찾으시면 상당히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다. 거기서 그 밸류체인을 찾아보셔라. 말씀드리겠고요. SK온도 3대 폼팩터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파우치 각형 원통형 배터리는 가장 느린데 일단 실물 모형을 첫 공개할 거예요. 아마 목업이 나올 거고 그리고 고전압 미드니트 배터리도 이제 발표를 한다고 그러고요. 또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각형 배터리 안에 G 폴딩 스태킹 이렇게 지그지그 하는 게 분리막 그래서 양극 이렇게 껴넣는 형태 G 폴딩 기술과 그리고 급속 충전 솔루션도 공개를 한다고 하고 고전압 미드니켈도 최초로 드디어 이제 전시가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LFP를 잡을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는데 좀 예상보다 속도가 좀 느려요. 지금 개발 속도가. 그래서 이게 그 첫 선을 보여서 이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갖고요.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